네, 안녕하세요. 읽고 떠들기 시간. 오늘은 글쓰기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오레오, 무슨 쿠키도 아니고 오레오라고 써 있는데, 이 오레오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숙희란 분이 지으신 건데, 되게 글쓰기에 노하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송숙희 글쓰기 센터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방송이나 광고 대행사, 신문사, 잡지사 이런 언론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셨고, 책을 읽어보시면 그 잡지사나 아무튼 그런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업력이 있으신 그런 글쓰기 프로이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하버드 땡땡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책들은 대부분 하버드와 관련이 많은 저자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하버드 교수님이 쓰시거나 하는데,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버드를 나오신 것 같진 않아요. 하버드를 만약에 나오셨으면 여기다 쓰셨겠죠. 그래서 하버드를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버드에서 이제 실제로 글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하버드에서는 이제 에세이나 이런 논리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이제 제목을 붙여서 이제 글쓰기를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잘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버드를 가지고 오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기획된 기획 과정에서 어쨌든 이 오레오라는 방법은 정말 되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은 작가들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도 살면서 사실 글 쓰는 상황이 많죠. 요즘같이 SNS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진짜 더 물론 짧은 글쓰기는 하나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글도 어찌 보면 이제 말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글쓰기는 좀 무관하지 않다. 나한테도 이제 글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견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살면서 글 좀 잘 써보고 싶은데, 나도 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건 마치 뭐 좀 노래를 좀 잘해보고 싶은데, 노래방 가서 나도 좀 노래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 글을 쓰는 이런 상황이 되거나 말을 하는 상황이 되거나,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하는 생각 누구나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요 네 가지인데, 볼게요 한번. 스파크스 박사는 이 형식을 글 잘 쓰기 위한 원칙으로 공표하고 힘있는 글쓰기, 파워 라이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원칙은 딱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핵심을 주장한다. 두 번째,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세 번째, 근거를 증명한다. 네 번째, 핵심을 거듭 주장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힘있게 글이 보이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내용 자체가 계속 이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 오레오의 방법,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오레오의 방법과 일치해요, 거의.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이 오레오 그 글쓰기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먼저 쓴다는 거예요. 핵심을 먼저 써서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먼저 때려주고, 그 핵심에 대한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때려주고, 팩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제시했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실인지에 대한 걸 좀 증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위에 앞서 이제 두 가지로 때렸던 그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나의 어떤 주장에 대한 제안을 하나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인데,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스타를 왕홍이라고 합니다. 웨이보, 웨이신 등 SNS에서 팔로워가 50만 명 이상인 유명 인사를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들은 큰 인기를 발판으로 SNS상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러전위라는 왕홍은 지식을 팔아 연 470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과는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저도 이 러전위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고 되게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떠한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먼저 그걸 읽고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고 나서 이걸 나의 필터를 통해서 더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한테 쉽게끔 떠먹여 줄 수 있게끔 그런 지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먹으면서 470억이나 번대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중국인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팔겠지만 여러 가지 강연 9시간짜리 강연도 러저니를 거치면 1시간 분량으로 압축돼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래서 러저니의 핵심적인 그런 스킬은 아무리 어렵고 긴 강연이나 공부하려는 그런 지식들도 짧게 압축해서 읽는 독자 혹은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 전달력이 바로 러저니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핵심에도 러저니는 아마 글을 되게 잘 쓰겠죠. 요약해서. 그래서 이 글쓰기 능력이 아마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오레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볼게요.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 지도 오레오 맵이다. 오레오가 뭐냐면 O가 오피니언이고 R이 리즌이고 E가 example이고 O가 다시 오피니언 혹은 오퍼예요. 제안.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책의 주장하는 핵심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앞서 네 가지 주장 스파크스 박사가 말했던 것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만 기억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거의 진비 없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글을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핵심 의견을 주장한다. 오피니언을 때리라는 거죠. 먼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오피니언을 때려주고, 두 번째로 그 오피니언에 해당하는 리즌,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한다. 그 다음에 이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한 다음에 사례와 예시로 example, 사례와 예시로 거듭 이 나의 주장을 다시금 증명한다. 그 독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핵심 의견을 다시 강조하고 오피니언이죠. 방법을 제안한다. offer.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피니언, 내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 주장에 대한 reason, 이유를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 근거로 들었던 이 이유에 대한 사례, 주장에 대한 example, 사례를 들어서 이거 다시 보여줘. 그 다음에 다시금 정리를 하면서 앞서 주장했던 오피니언을 다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offer로 방법을 제안해서 얘기를 해주면 깔끔하게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독자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레오 맵에 의해서 짧게 한 문장씩으로만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할까라는 부분인데 한번 보실게요. 먼저 오레오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오피니언. 우리 회사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본인이 정하게 한다. 주장이죠. 본인이 정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리즌이죠. 이유와 근거. 근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의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왜 이렇게 출근 시간을 8시에서 10시 사이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직원들이 회사의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example 사례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해서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배려하는 작은 회사들이 많다. 실제로도 그런 회사들이 많다라는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실제 뭐 어떤 회사들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면 더 좋겠죠, 물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오퍼, 의견 강조 및 제안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장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8월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마친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협의를 미리 해서 요거를 이 오피니언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본인들이 정해서 출근할 수 있게끔 이 주장을 실행해 보자라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문장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어떤 경우에도 독자의 마음을 뺏는 장치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글은 재미있는 글이며, 재미있는 글은 주장이 독특하고 근거가 탄탄하다. 근데 이 근거 중에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권위 있는 연구진의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좋아한다,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겠죠.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 이것도 좀 믿을 만하죠. 읽어보면 신뢰가 가겠죠,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 이런 것도 권위자나 전문가니까 또 믿을 만하겠죠. 관련 공식기관의 승인 및 인증, 이것도 믿을 수 있겠죠. 성공한 전력이나 최고 승률 등 사례의 수치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뭔가 좀 팩트 같고 더 믿을 만하고 신뢰도가 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내가 제시했던 오피니언에 사례 혹은 이런 것들로 이제 증명 리즌의 부분에서 이제 증명의 자료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죠?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쓰지 않으면 결코 잘 쓸 수 없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글쓰기를 가르친 낸시 소머스 교수도 글을 잘 쓰려면 짧은 글이라도 매일 쓰라고 권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글을 써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라도 짧게라도 꾸준히 글을 읽고 써온 학생이 대학에서도 글을 잘 쓴다. 글쓰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대라면 누구든 하루 밤낮 꼽아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당시도 쓸 준비하느라 지쳐서 잘못 쓸까 걱정하느라 힘들어서 쓰지 않을 핑계를 대느라 바빠서 글을 잘못 쓴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잘못 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연습하면 정말 늡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책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긴 하나 사실 글을 잘 쓰려면 이런 책 100날 읽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떠한 그런 글쓰기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뭐 일기를 쓰든 감사일기를 쓰든 아니면 나의 그런 뭐 느꼈던 점들을 쓰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써서 쓰는 내 문장 훈련을 하는 것만이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지름길도 아니죠. 유일한 방법이자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서 이런 책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고쳐쓰기도 기술이다. 공감이 되게 많이 돼서 저도 그 고쳐쓰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고쳐쓰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썼을 때 내가 이 글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쳐 써야 되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문장으로 계속해서 가다듬어야지만 정말 좋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쳐 쓰자고 하면 글을 잘못 썼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쳐 쓰기는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쓰든 여러 번 고쳐 쓰기 하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버드생도 피드백 받은 대로 고쳐 써서 에세이를 완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 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내 글을 쓰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 봐야 돼요. 왜냐면 글을 쓴 그 직후에 그걸 고쳐 쓰려고 하다 보면 물론 바로 고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 글에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접하면 좀 새롭게 접하게 되면서 이때 왜 이렇게 글을 썼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하여 독자 모드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글을 쓴 그 포맷에 그대로 그걸 읽게 되면 역시나 그 글자를 썼던 내 자신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출력해서 실제로 독자처럼 활자로 이걸 접하게 되면 더 뭔가 고쳐야 될 부분 혹은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문장이 좀 되게 복잡하게 쓰여졌다든지 깔끔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을 실제로도 눈에 잘 보이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오레오를 통해서 이제 오레오 맵을 통해서 이제 글을 깔끔하게 잘 써서 이제 그 쓸 거를 되게 고쳐서 반복하면서 반복해서 고치고 나면 더 좋은 글이 나오겠죠. 그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 실제로도 출력해서 독자 모드로도 한번 읽어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글을 좀 더 좋은 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책은 한번 여기까지 보겠고요. 그래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사실 그냥 뭔가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실제로 글을 많이 써보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찌 보면 그 운동 관련된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나 이런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 많이 봐봤자 어차피 내 몸이 막 울룩불룩해지고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근육을 늘리는 건 매일같이 운동하는 나의 그런 행동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이런 실용서적은 항상 뭔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내 삶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도움이 되니
보시고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읽고 떠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